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 그리고 시세 변화를 반영해서 선정을 했고 또 전국에 1,300만 호가 해당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영상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오후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1,300만여 가구의 공시예정가를 공개했습니다.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소유자 의견 청취 등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공시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339만 가구입니다. 매년 4월 30일 발표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사전 열람 시작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포인트 상승한 5.32%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평균 변동률을 상회하는 시도는 서울, 광주, 대구 3개 지역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 정비 사업 및 각종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고 광주와 대구는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 안에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가련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경기 과천 지역인데요. 무려 23.4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서울 용산이 17.98%, 서울 동작은 17.93%, 경기 성남 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순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리포터분도 말씀하셨듯이 예정보다 4월 30날 결정 고시되는 부분이 일찍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자, 양도소득세. 자, 2018년도 양도소득세의 세수분이 18조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017년도 15조 1천에서 무려 19.2%가 상승을 했고요. 세수가. 그러나 거래량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공시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2018년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시작이 됐지만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세수가 20% 정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전반적인 집값이 상승했다. 라는 기본 전제하에 20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의 표로 좀 정리해 보면요. 자, 공동주택의 공시 대상은 전수조사로 표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준 단독주택이나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거는 표준지를 정해서 들어가지만 1340만 호에 다르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국토부와 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4월 30날 결정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표준지 단독주택과 그리고 공시지가의 표준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자체를 염려해서 정부 측에서 예상 공시가격을 미리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말씀 아까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5.32% 정도의 공시가격이 올랐고요. 최고 상승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로 했을 때 과천 지역, 그리고 최고 가격은 서초동의 T5차 연립주택이 68억 원 정도의 공시가격이 매겨진 부분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공시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평균치를 보고 있는데요. 자, 올해 2019년도에 2018년도 대비해서 0.3%가 오른 5.32%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13%가 올랐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9.42%가 오른 거에 반해서 전국적으로, 이 전국입니다. 이거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엔 상승률 자체가 단독주택이나 토지만큼은 상승하지 않은, 왜? 기존에 벌써 68.1%라는 현실화된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올리지는 않았다라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이너스 된 곳도 많지만 지금 서울, 광주, 대구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지역 중에서 특히 서울 지역의 14.1%가 올랐고요. 자,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7.75%가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 토지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 수치에 있어서 비등하게 가지 않았나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서울 지역의 시세 같은 경우에 12억을 초과하는 순위를 보게 되면 변동률이 20%, 28%, 25%, 24%, 23%. 서울 평균율 그리고 전국적으로 과천의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변동률이 있다는 시세 12억 이상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상승률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 말은 뭐냐면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핀셋으로 특정 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시킨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고가가 아닌 중저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10% 내외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12억 이상의 시세 공동주택에 맞춰져 있는 공시지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아까 전에 보셨지만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이 아니라 시군구적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경기 과천, 뭐 재건축, 그리고 뭐 가련동에 들어가는 정보지식센터 등으로 해서 23.41%가 올랐고요. 서울 17.93 등해서 공교롭게도 강남 지역은 빠져있는 부분 자체가 있지만 강남 지역의 특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순위로서는 앞서가는 부분 자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초, 동작, 영등포, 마포, 용산, 성동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 이상이 올라갔고요. 또한 그 외 지역 강남, 송파, 강동, 동대문, 서대문 등 같은 경우에도 14%에서 16%가 올라간 지역의 현황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12억 이상 그리고 6억에서 12억 사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6억 이하의 구간을 세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 12억 이상 되는 전체의 분포 호수 비율을 보게 되면 1340만 호 중에 2.1%에 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6억부터 12억 중위가격대의 아파트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2.3% 정도. 나머지 90% 이상은 6억 이하의 공시가를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건 12억 이상의 시세 같은 경우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변동률 자체가 15% 이상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현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표준 단독주택이나 공시지가의 발표와 비슷하게 특정 고가 일정 금액 이상의 공동주택의 변동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 그리고 지금 당장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본인의 집에 대한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이런 발표가 났을 때 과연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뭐 세금에 대해서 뭐 양도세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및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등등에서 세금에 있어서 고가주택 12억 이상 다주택자에서는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 중위가격대와 6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감당할 만한 변동률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현재 거래량이 절벽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의 물건 잠김 현상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세금에 대한 그리고 복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려서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거센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볕을 외투를 벗게 하듯이 현 시장에 있어서 거래량과 안정성 부분 자체를 같이 간다고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가 완화가 돼야지 물건 잠김 현상이 풀릴 수 있다. 단 보유세에 대한 부분 자체 강화시키는 부분 자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거래량 부분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중에서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둬서 가느냐에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든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집값.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양극화. 세금을 매기는 가격까지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되는 지역만, 되는 단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두 번째,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부담에 대한 부분 자체나 복지 부분 자체에 있어서 부담을 준다 하더라도 현재 거래 절벽에서 20% 이상 가격이 오른 부분 자체 지난 4년 동안 단 9.13 대책 이후에 집값 떨어진 거 1%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현격한 가격 하락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